안녕하세요. 이국섭의 작은 도서관입니다. 하루 만에 끝내는 MBA, 전략에 대한 7명의 석학들이 말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략의 모든 것은 차별화로 기결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남들과 다르고 또 특별하고 독특해지는 것이 곧 전략인데, 말하기는 쉽지만 실현하기는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컨설턴트로서 이 책의 저자는 여러 사업가와 경영자에게 전략에 대해서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대답은 모두 한결같이 똑같았다고 합니다. 고품질의 제품을 낮은 저가격의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말하며, 이때 다음과 같이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해줄 것을 요구하면 그들은 아주 짜증을 많이 냈다고 말합니다. 그럼 고품질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또 기업에 있어서 전략은 차별화로 기결이 된다고 앞에서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선택의 중요성을 우리는 알아야 하며, 특히 장기적 선택에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선택이란 선택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잠적한 수익 흐름을 포기하는 것이기에 경영자 입장에서는 어려운 부분일 수 있습니다. 전략은 매우 폭넓은 영역이기에 우리는 고민하여야 할 부분이고, 전략을 나누어 본다면 다음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략이란 과연 무엇이며, 또 마케팅은 무엇일까? 그리고 어떤 도구를 이용하여 어떻게 조합을 이루어야 할 것이며, 성공적인 혁신은 어떻게 해서 고객과의 친밀도는 어떻게 높일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고, 참여자 모두가 이해하는 방안은 무엇인가로 분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전략에 대하여 마이클 포터는 전략은 선택하고 절충하는 것이다, 남들과 차이가 나도록 신중한 선택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마이클 포터는 전략의 정의를 제대로 된 목표를 명확히 하고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를 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즉, 월등한 수익률을 위한 선택의 문제라고 본 것입니다. 이것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고객의 관점에서 느끼는 독특한 가치 제한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고민해 봐야 합니다. 차별화된 경영 활동을 하거나 같은 활동일지라도 다르게 하는 것을 선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마이클 포터는 본원적 경쟁 전략으로는 원가 우위 그리고 차별화와 집중화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원가 우위는 효율적인 프로세스를 통해 낮은 가격으로 구매를 하여 최대한 저렴한 방안을 위하여 아웃소싱을 하여 얻을 것을 말합니다. 차별화는 가장 중요한 전략으로 특별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품질과 혁신을 바닥에 깔고 타겟 시장에서의 평판과 브랜드를 갖추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집중하는 초점을 분명히 해서 세분화된 시장에서 제품과 서비스의 차별화와 원가 우위를 완벽하게 구사하는 것이다 입니다. 이러한 대외 활동 외에도 조직의 내부 활동 영역에서는 5가지의 본원적 활동과 4가지 지원 활동으로 구분하여 실시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5가지 본원적 활동은: 첫째, 물류를 투입하고, 2번째, 생산 운영을 하고, 3번째, 물류를 산출하고, 4번째, 마케팅 판매를 하고, 5번째, 서비스를 말하는 것이며, 4가지 지원 활동은 회사의 하부 구조로서 전체의 가치 사슬을 조정하는 프로세스와 인적 자원 관리, 그리고 기술력 개발과 구매 조달로 활동 통합을 이루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전략이란 장기적 계획
고객이기에 뚝심 있는 일관성을 갖고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마케팅에 있어서 많은 영향을 제공한 필립 코틀러는 고객을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한 포피 전략을 중시하였습니다. 그는 마케팅을 교환 과정을 통해 고객의 필요, 니즈와 욕구, 원치를 충족시키는 활동이어야 한다고 정의를 합니다. 즉, 고객은 누구이며 어떤 특징을 갖고 있으며 이들 고객은 어떤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갖는가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파악한 고객에게 프로덕트, 프라이스, 플레이스, 프로모션이라는 포피를 활용하여 고객의 의사결정에 긍정적 영향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프로덕트는 제품의 본질을 말하는 핵심 제품과 특징, 브랜드 등을 소비자가 최종 선택으로 볼 수 있는 실제 제품과 추가 제품 및 서비스 일체를 말하는 제품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라이스는 치열한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최저 가격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최대 이윤 또는 최대 회전율 그리고 최대 성장을 위한 방안을 결정한 후에 해당 가격의 수요 예측을 통해 생산 가격을 정하고 고객에게는 어떤 가치와 교환이 될 것인가를 감안하여 최종적으로 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플레이스는 유통 경로는 상품의 성격에 따라 집약적 유통과 독점적 유통, 선택적 유통에 대한 구분을 통하여 혁신적인 유통을 전개해야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프로모션은 판매 촉진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핵심 공약, 고객을 파악하여 전달하고자 하는 의사소통의 목표를 정하고 어떤 채널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전달할 것인가를 고민함과 동시에 커뮤니케이션의 성과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마이클 포터는 마케팅의 역할을 기업의 모든 영역에 있어 총체적인 엔진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알렉산더 오스트월더 교수는 기업이 이기는 비즈니스 모델을 창조해야 함을 강조했고 젊은 사업 구조를 갖출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가 이야기하는 비즈니스 모델은 조직이 생산하고 또 유통하고 가치 창출을 하는 근본 원리를 말하는 것으로 9가지의 구성 요소를 통하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9가지 구성 요소는 첫째, 고객 세분화를 통하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가치 제한 상품을 생산하여서 세 번째는 고객에게 사용하는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네 번째 유통, 다섯 번째 판매, 여섯 번째 서비스 등의 채널을 만들고 이들과 고객과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하며 일곱 번째 수익원으로 창출하는 가격을 찾는 것이며 더불어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운영하기 위한 핵심 자원은 무엇으로 할지와 이 핵심 자원의 핵심 활동은 무엇으로 할지와 또 마지막으로 핵심 파트너는 어떻게 구축할지를 정해야 하며 동시에 비용 구조를 어떻게 가져갈지를 고민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이런 9가지 구성 요소들의 일련의 과정을 보다 선명하게 할 수 있도록 주요 전략을 정하고 연결하여 정교하게 만드는 방안을 고민하여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전략에 대한 다른 관점을 소개하여 본다면 세스 고딘의 허락 마케팅이라는 독창적인 아이디어도 있습니다. 그는 고객의 관심을 끌만한 똑똑하고 간접적인 방법을 통하여 고객의 허락을 받아 사업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고객의 관심을 받고 그 관심에 대응하는 굉장한 스토리를 제공하여 팔로워 집단을 확장하는 방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본다면 스타벅스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 김희창 교수와
르네 마보안의 블루오션 전략도 있습니다. 이는 시장 진입에 있어 경쟁자와는 전혀 무관한 전혀 새로운 시장의 진입을 의미하는 것으로 가치 혁신을 통하여 새로운 매력 요소를 만들어 시장에 안착하라는 전략입니다. 즉, 무차별적인 기능 혹은 서비스를 없애고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부분은 축소하거나 없애고 고객이 가치를 두는 곳에 투자를 하여 새로운 시장의 진입을 이루어내는 전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번째, 짐 콜린스 교수는 고슴도치 전략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전략은 어떤 분야의 재능이 최고인지를 파악하여 의사결정 시 경제 엔진 역할을 하는 전략으로 명확한 재정 기준을 어떻게 지닐 것인가를 고민하여 조직원들이 가장 열정을 내뿜을 수 있는 열정을 찾아 이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헨리 민츠버그는 전략은 계획의 결과물이 아니고 계획의 시작점이다. 그래서 비전을 세우고 이를 이룰 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데이터를 분석하고 또 가정과 행동을 통한 전 조직원이 학습을 실행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전략에 대한 우리의 실용적 시사하는 점은 고객만이 전략의 타당성을 결정할 수 있다는 유일점이다. 그래서 전략을 위해서는 일관성의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전략은 고정불변의 일관성이라는 틀 안에서 새로운 것에 시도하는 바를 통하여 규칙 속에서 새로움을 창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 제 생각을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실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